김영환 충북지사가 노인들에게 무상급식 대신 일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품삯을 주는 새 복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개선할 점이 적지 않습니다. 임용 2달 만에 숨진 괴산의 9급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충청북도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팀장에 대한 중징계도 요구됐습니다. 5년 전 말소한 차량에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올해 도입한 시스템 오류가 이유였습니다. 무분별한 차박과 캠핑으로 쓰레기가 넘쳐났던 지역을 유료 공공 캠핑장으로 정비했더니 지역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어르신들에게 무상으로 밥을 주는 대신 일감을 제공하고 품삯으로 식권과 지역 상품권을 주는 새 복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른바 일하는 밥퍼 사업인데요. 2시간을 일하면 15,000원이 지급됩니다.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비용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개선할 점이 적지 않았습니다. 전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상당공원에 나가 무료 배식을 받는 노인들. 끼니를 해결할 돈이 없거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오는 건데 평균 200명에 달합니다. 평일 오후 여기서 배식을 받던 노인들이 한데 모여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1시간, 일주일에 2번 할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를 얻은 겁니다. 집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소통이 안 되고 단절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면은 사람도 보고. 일당으로는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식권을 받습니다. 식권을 받은 노인들은 인근 4곳의 식당에서 8,000원 이내로 자유롭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공짜로 줘서 먹지만 이거는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받은 걸로 사 먹는다든가 그거 주고 먹는다든가 그러면 기분이 좋죠.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 시장. 어르신들이 채소 다듬기에 빠져 있습니다. 상인들이 맡긴 소일거리인데 하루 2시간씩 주 5일 근무입니다. 일당은 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15,000원. 충청북도가 10,000원. 전처리를 해결한 상인들이 나머지를 댑니다. 상품권 받아갖고 차고통을 막아갖고 절임 배추 사고 전통 시장도 살리고 얼마나 좋겠어요. 돈을 떠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갖고 너무나 좋고. 김영환 충북지사의 제안으로 충청북도가 하반기부터 도입한 새 복지사업 일하는 밥퍼입니다. 하지만 개선점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정부가 정한 최저시급에 못 미칩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인데 시장에서 1시간 일하면 7,500원을 줍니다. 이에 대해 김영환 지사는 일자리라기보단 봉사의 개념이라며 시급을 줄이더라도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한 2시간 일하면 10,000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한 달에 30만 원의 급여를 그 노인들이 연금을 받는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참여자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선정 기준이 없다 보니 형편에 상관없이 인맥으로 모집되고 있습니다. 확산된다면 뭔가 나름대로의 그 규정이나 참가 조건 이런 것들도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하십니다. 김 지사 제안으로 급하게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예산 확보도 불투명합니다. 일단 올해는 고향사랑기부금 2천만 원과 비영리단체 지원 예산 500만 원을 투입했는데 소진 이후 재원 마련 계획은 민간 후원금을 활용해보겠다는 정도입니다. 노령 취약계층의 자존감을 올려주고 복지도 챙기겠다는 취지에 맞게 촘촘한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청남대 감사 결과를 두고 환경단체가 충청북도와 청주시를 비판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상수원 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하기 위해 환경부 허가를 받지 않고 권한 없이 법령을 해석한 충청북도와 이에 동조한 청주시의 위법 행위가 감사원 감사로 확인됐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타나면 다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고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도청 본관을 돌려주겠다며 추진 중인 복합 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150억 원이 소요될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충청북도가 의뢰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조경과 건축비 등의 공사비로 120억 원, 설계와 부대 비용에 15억 원 등이 추산됐습니다. 충청북도는 3층 규모의 본관 모든 사무실을 비우고 도서관과 전시실 등을 만들 계획으로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임용된 지 불과 2달 된 괴산군의 한 구급 공무원이 숨졌습니다. 이 공무원의 유족들은 담당 팀장의 모욕과 과중한 업무가 이유였다고 주장해왔는데 감사를 벌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괴산군청 구급 공무원이 자신의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월에 임용돼 불과 2달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유족들은 담당 팀장이 숨진 공무원을 모욕했고 과중한 업무를 줘 힘들어했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발생한 게 아니고 끊임없이 거의 그날까지도 그런 걸 당한 것 같아서. 숨진 공무원은 해당 팀장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폭언을 했다면서 해당 팀장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남겨놨습니다. 이게 그거야? 누구한테 물어봤어? 이 X 일인데 모른다고 그랬어? 니네들이 전화를 내고 퇴근해? 아니면 죽어? 무엇보다 많은 사람 앞에서 모욕을 주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친구들에게 털어놨습니다. 다른 팀장이 애 좀 너무 잡는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얘기했더니 네가 그럼 얘 데려가라고. 얘 우리 팀에 없어도 되니까 네가 데려가라고. 친구들은 이런 일이 임용 둘째 날부터 숨지기 전까지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한 번도 뭐 힘들다 얘기를 했던 친구가 아니었었는데 그 입에서 지금 만날 때마다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 충청북도도 7개월 만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족이 제출한 증거와 주변 진술을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해당 팀장에 대한 중징계를 괴산군에 요구했습니다. 해당 팀장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면서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5년 전 말소 처리한 차량이 제주도에서 버스 전용 차로 위반을 했다며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고차 사기를 당한 차량이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건데 정부가 새로 도입한 시스템 오류로 과태료도 잘못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이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8살인 이 남성은 지난 2018년 인천의 중고차 판매상에게 자신의 차량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판매상은 차량 대금도 주지 않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결국 차량 주인은 1년 뒤 행정적으로 차량을 폐차하는 이른바 멸실 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이 남성에게 과태료 고지서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가지도 않은 제주도에서 버스 전용 차로를 위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5년 전 말소한 차량이 같은 번호판을 달고 제주도에서 운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가본 적도 없고 비행기 타본 적도 없고 그런데 제주도에 그 차가 있으니까 조금 황당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했던 제주시는 말소된 차량인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말소된 차량인지 보여야 하는데 올해 2월 도입된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 시스템에서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말소됐으면 뭐 소유주가 없어지고 뭐 주소도 없어지고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 시스템이 아직까지도 불안한 부분이 많아요. 이 시스템은 전국 지자체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지방세입 시스템이 제각각이어서 4년간 공을 들여 통합한 건데 단속 차량 정보를 한꺼번에 수십 건 입력하면 차량 말소 이력이 보이지 않는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버스 전용 차로를 단속한 정보가 몇십 건이 통째로 파일로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좀 힘들었다. 경찰은 말소된 차량이 제주에서 운행 중인 경위를 수사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뒤늦게 오류를 바로잡아 현재는 정상 작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청주시와 세종시가 공동으로 운행 중인 광역버스 노선 이용객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일부터 청주시 5대와 세종시 6대 등 11대가 운영 중인데 하루 평균 1,900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달 13일에는 하루 3천여 명이 이용해 개통 첫 휴일보다 1.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세종시는 이용객 증가 추이를 고려해 버스 증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을 오가는 중국 세계 노선 운항이 재개되면서 충청북도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충청북도는 선양과 하얼빈, 상하이 정기 노선 운항에 맞춰 닷새간 중국 현지 여행사 초청 관광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북 관광상품 판매를 위한 사전 답사와 체험 위주로 구성되며 청남대와 충주호 등 도내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계획입니다. 청주공항 중국 정기 노선은 기존 옌지와 장자제, 타이위안을 포함해 모두 6개입니다. 쓰레기와 환경오염으로 골치였던 충주의 차박 성지가 지난해 유료 공공 캠핑장으로 탈바꿈했는데요. 전국 단위의 각종 행사가 매달 개최되면서 1년 반 만에 13만여 명이 방문해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한강이 흐르는 하천변이 거대한 캠핑장으로 변했습니다. 캠핑카와 텐트도 빽빽히 들어찼습니다. 지난달 열린 캠핑 관련 행사로 160여 면을 가득 메운 겁니다. 코로나19 당시까지만 해도 차박의 성지로 전국의 이름을 알렸던 곳입니다. 지역을 알리는 효과에도 무분별한 차박과 캠핑에 하수 처리와 쓰레기 문제는 골치였습니다. 캠퍼들 역시 지역 경제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따가운 눈초리도 받아야 했습니다. 이제 좀 쓰레기 같은 거 처리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종종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종종 있으셨나 봐요. 그래갖고 많이 막더라고요. 카라반하고 캠핑카를. 결국 이곳을 지난해 충주시가 65억 원을 들여 유료 오토 캠핑장으로 정비했습니다. 파쇄석을 깔아 주차하기 좋은 캠핑 사이트를 정돈했고 세척장과 샤워장, 화장실, 매점 등을 새로 지어 외관부터 탈바꿈했습니다. 하수 처리가 용이하도록 시설을 보완했고 청소와 관리도 시설공단에 맡겨 체계화했습니다. 이후 지난 1년 반 만에 이용객이 13만 명을 돌파했고 한국관광공사 공공우수 야영장으로도 선정됐습니다. 이 사이트가 크기별로 여러 군데 돼 있어서 뭐 카라반 끌고 오시는 분들도 뭐 넓게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텐트로 소규모로 오시는 분들도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특히 넓은 평지로 탁 트인 개방감에 그동안 캠핑 행사가 10차례 넘게 개최되는 등 대형 행사 최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대규모 행사를 유치해서 그 참여하신 분들이 참여해 보시고 또 입소문을 통해서 재방문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캠핑장 요금은 10,000원에서 30,000원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지만 행사 때마다 특산물 장터가 운영되고 있고 주민은 청소 일자리를 얻고 있습니다. 자연을 탐험한다는 주제의 장자늪 카누장과도 바로 인접해 연계 관광 효과도 기대됩니다. 금, 토요일엔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 경제와 관광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매력적인 지역 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괴산경찰서는 지난달 14일 밤 괴산군 문광면 왕복 2차선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3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법조사 주재 정덕 스님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스님은 시속 60km 제한 속도인 도로에서 시속 20km 이상 과속했으며 주변이 어두워 사람이 나타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재판 과정이 마무리되면 종법에 따른 징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이 충북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에 돌입했습니다. 12월 6일까지 온라인과 지역별 거점 투표소에서 진행되며 충북에는 오는 26일과 다음 달 23일 두 차례 청주 성안길에 투표소가 마련됩니다. 진보당 충북도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의 호된 심판을 받았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21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며 요지부동이라며 탄핵 준비와 함께 범국민 불신임 운동을 전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가 주관한 스타트업 페스티벌이 오늘 청주시 도시재생 허브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스타트업 가운데 위너스 플랫폼 서기석 대표를 비롯한 3명이 청주시장상을 받았고 카페인 마케팅 이수환 대표를 비롯한 3명이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상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7개 기업이 창업진흥원장상을 받았고 40여 개 기업이 부스에 제품을 전시하면서 우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청주국제공항 인근에 조성 중인 에어로폴리스 2지구가 오는 12월 준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25억 원을 들여 40만 8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추진되는 2지구의 공정률은 현재 97% 수준으로 맞닿은 1지구와 함께 항공정비와 물류 등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쓸 예정입니다. 앞서 소방청은 이곳에 소방 헬기를 정비하는 119 항공정비실을 짓기로 했습니다. 증평, 진천, 음성, 괴산, 중부 4군이 공동 장사시설 건립지역 공개 모집에 나선 가운데 음성군의 한 마을이 신청했습니다. 장사시설 후보지 공모 마감일을 일주일가량 앞둔 가운데 음성군 원남면의 한 마을이 주민 70% 이상 동의를 받아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4개군은 2029년까지 30만 제곱미터 더해 화장로 6기와 봉안시설, 자연장지와 장례식장을 갖춘 종합장사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주시가 진행 중인 도로 4개 구간이 올해 안에 개통됩니다. 상습 정체 구간인 석곡사거리 도로가 오는 12월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넓어지고 율량동 상지와 국도 36호선을 잇는 도로도 완공됩니다. 휴일이면 차량이 몰리는 상당산성 진입로도 도로폭을 확장하고 가로등과 경관 조명을 설치하게 되며 장암동과 남일면 도로폭도 확장됩니다. 뉴스 마칩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